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피라미드에 관한 것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라미드 하면 다들 딱 이집트 이걸 떠올리시겠지만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사실 이게 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아주 뭐랄까 보편적인 건축 형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문명들이 비슷한 형태를 만들었을까? 그 배경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던데요. 아, 네. 그 피라미드 숫자에 대한 이야기죠? 네, 피라미드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이집트가 아니라 수단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이집트보다 훨씬 많아서 무려 한 22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야, 220개요. 정말 놀랍네요. 자, 그럼 이 매력적인 구조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왜 이 형태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피라미드의 핵심은 사실 그 형태 자체의 단순함과 기능성이 있습니다. 기능성이요? 네, 밑면은 넓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삼각형으로 좁아지잖아요. 네네. 이게 중요한 게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아래쪽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아, 안정성. 네, 뭐 특별한 접착제나 요즘 같은 철골 구조 없이도 그냥 돌이나 흙벽돌만으로도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 안정성 때문에 고대 문명들이 뭔가 기념비적인 걸 세울 때 이 형태를 선호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럼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 형태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건데요. 아, 지구라트.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기원전 한 4000년경 우르크의 아누 지구라트 같은 게 그 시작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4000년이요? 엄청 오래됐네요. 그렇죠. 이 지구라트는 보통 햇볕에 말린 진흙벽돌로 만든 계단식 탑 형태였고요. 맨 꼭대기에는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을 걸로 추정해요. 아, 그럼 이집트 피라미드랑은 용도가 좀 달랐던 거네요. 네, 목적이 달랐죠. 이집트는 주로 무덤이었으니까요. 맞아요. 역시 제일 유명한 건 이집트 피라미드죠. 기자의 대피라미드. 그렇죠.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었고 또 유일하게 현존하는 고대 7대 불가사이기도 하고요. 그게 기원전 2700년경부터 지어졌다고 하니 정말 대단합니다. 네, 파라오의 무덤으로 지어졌는데 그 웅장한 형태가 하늘로 뻗어나가는 태양 광선, 이걸 상징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태양 광선이요? 네, 그리고 대부분 나일강 서쪽에 지어졌거든요. 아, 맞아요. 왜 서쪽이었죠? 그게 해가 지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파라오의 영혼이 죽어서 태양과 함께 저 서쪽 하늘로 가서 영원한 여정을 시작한다. 뭐 이런 믿음 때문이라고 하네요. 와, 그런 깊은 뜻이. 파라오의 무덤, 또 메소포타미아의 신전, 같은 피라미드 형태인데도 쓰임새가 다른 게 참 재밌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수단 피라미드는 이집트랑 또 어떻게 다른가요? 수단의 누비아 피라미드는요, 일단 개수가 훨씬 많다는 거, 그리고 이집트 것보다 경사가 훨씬 더 가파릅니다. 아, 더 뾰족하군요. 네, 크기는 좀 작지만 더 날렵하고 뾰족한 느낌이죠. 이렇게 아프리카 안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또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아메리카 대륙이라면 혹시 멕시코 같은 곳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멕시코 촐룰라의 대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부피로만 따지면 세계 최대 규모예요. 부피가 세계 최대요? 겉보기엔 그냥 언덕 같던데요. 네, 지금은 흙이랑 식물로 덮여서 언덕처럼 보이는데 그 속은 거대한 피라미드 구조죠. 테오티후아칸의 태양의 피라미드도 아주 유명하고요. 테오티후아칸. 이 메소아메리카 피라미드들은 대부분 계단식이고 꼭대기에 신전이 있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라트랑 좀 비슷하죠? 네, 그러네요. 다만 여기서는 종교 의례, 때로는 좀 인신공양 같은 그런 행사가 벌어졌다는 기록도 남아 있어요. 아, 좀 무서운 이야기도 있군요. 북미 쪽은 어땠나요? 북미에는 카오키아의 몽크스 마운드 같은 거대한 흙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이건 피라미드라기보다는 꼭대기가 평평한 일종의 인공 언덕, 플랫폼 마운드 형태인데요. 흙으로 만든 언덕이요? 네, 여기가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나 아니면 지도자의 거주지 같은 역할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와, 정말 다양하네요. 무덤, 신전, 종교 중심지. 혹시 아시아 쪽에도 이런 비슷한 구조물이 있었나요? 아, 그럼요.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진시황릉 아시죠? 네네. 그것처럼 흙을 다져서 쌓아 올린 거대한 사각형 무덤들이 있어요. 이것도 넓게 보면 피라미드 형태인데 재료나 모양은 또 다르죠. 하긴 네모난 형태군요. 그리고 인도 남부에는 촐라 제국 시기에 화강암으로 지어진 거대한 사원 피라미드들이 있습니다. 탄자부르의 부리하디스와라 사원 같은 거요.
인도에도 있었군요. 네. 또 인도네시아에는 유명한 불교 사원 보로부두루가 있죠. 이것도 아주 정교한 계단식 피라미드 구조고요. 아, 보로부두루. 맞아요. 듣고 보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수많은 문명들이 각자 다른 이유로 비슷한 형태를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신기하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이 고대의 형태가 현대 건축에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입구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룩소르 호텔도 그렇고요. 왜 현대에도 이 피라미드 형태가 계속 쓰이는 걸까요? 글쎄요. 결국 피라미드가 가진 어떤 본질적인 힘 때문 아닐까요? 본질적인 힘이요? 네. 그 기하학적인 안정감, 또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 쌓여온 어떤 상징성 같은 거요. 상징성이라면 권력이나 영원함 같은? 네, 그렇죠. 권력, 영원성, 신성함, 이런 것들이 시대나 문화를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아주 강력한 인상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강렬한 형태잖아요. 그래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권력이나 신앙, 기억, 심지어는 요즘엔 상업적인 매력까지도 표현하는 아주 효과적인 시각 언어가 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단순한 돌무더기나 건축물이 아니라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강력한 상징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피라미드에 관한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이 형태가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고 또 각 문화권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아주 보편적인 기하학적 형태가 각기 다른 문화 속에서 정말 다양한 목적과 의미를 담아냈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네. 안정적인 구조라는 그릇 위에 인간의 어떤 염원이나 믿음, 권력 같은 것들을 투영했던 거죠. 아, 표현이 좋네요. 안정적인 구조라는 그릇 위에 여문을 투영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관이나 라스베이거스 호텔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의 현대 건축물에까지 계속해서 영감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라미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걸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